약간 모순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좋아졌지만은 반면에 참여적인 활동이나 줄였어요. 오히려 참여민주주의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장 임하, 저희가 임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임마누엘 하이의 줄임말을 저희가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유튜브 인사로. 짧게. 교수님 근데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방송 끝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환경 시위하기로 했잖아요. 그 얘기 왜 드리냐면 예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봤어요. 촛불 시위 교수님도 많이 그때 보셨죠? 많이 봤죠. 그 어떤 의미에서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 교수님. 미국에서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런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들어. 미국이나 일본에는 사실 뭐 최근 와서도 다시 바뀐 것이 있지만은 그 동시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위도 많았지만은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토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젊은이에게 그런 쓴 기고문이 있어서 다른 백년 나와서 중에서 가장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사실 저도 그 글을 읽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주제로 이제 택한 이유가 그건데 촛불 시위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좀 고민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잊고 지내는 것 같다. 많은 내용들을 쓰셨더라고요. 특히 우리 촛불 시위를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은 상세한 이런 정책이나 행정이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요. 막연하게 박근혜가 나쁘다고 그러기가 사실 기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좀 한계 있고 폭넓게 생각해야죠.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는 뭔지 어떻게 행정 그런 정부가 뭔지 고민하고 많은 시민 그렇게 토론하고 정치 문화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이 드는 게 광화문에서 촛불이 켜지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럼 대통령 바뀌고 나서 한국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언론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실현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환경 문제라든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권력, 시장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하나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서 그냥 와 신난다 이러고 그냥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지금은 남북 문제나 동일 문제 있다면 항상 언론이나 신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상회담, 그다음에 아베 수상도 정상회담도 다시 무슨 김정은도 정상회담 왔다 갔다 무슨 정상회담에서 뭐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꿔놓으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데 촛불 시민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민이 해야죠. 시민이 해야 된다? 직접 해야죠. 시민이 직접 해야 된다? 우리 그 뜻은 지금의 정책의 경우는 정당 안에서 닫혀있는 공간 안에서 기업하고 다른 영향사하고 협의해서는 정당의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서 싸워. 그 과정에서 시민 역할은 없다고 보죠. 그냥 싸우는 걸 중개하는 언론 정당만 싸우고 있고 우리 시민의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라리 만약에 시민도 우리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이랑 모여서 우리 동네 어떻게 할까 토론도 하고 제안도 하고 실천한다 하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다시 토론하고 제안한다면은 우리 살아있는 민주주의 될 수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바꾼 것 이후에 시민들이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뭐 조그맣게 뭐 대여섯 명이 모여서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왠지 그런 건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내가 하겠어요? 뭐 인스타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고. 큰 문제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주상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사실 이 문제는 한국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많이 죽었죠. 근데 옛날 미국에 예를 들면 1960년대에 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 일도 하고 있지만은 주말이나 자기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에 가서는 일단 회장 투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조직 안에 그런 그 정책 결정에서 참여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참여적인 정치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웃하고 하지 않고 다만은 위에서는 정치인한테 투표해서 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같은 활동이 매일매일 없으면은 우리 위에는 민주주의 기대하기 힘들어. 저는 뭐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TV 민주주의 같은 TV 민주주의. 뭔 소리냐면 시민 민주주의가 아니고 TV 민주주의 같은 게 구경 그냥 구경만 해요. 민주주의를 내가 직접 실천하고 민주주의가 실현 안 되면 내가 가서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TV로 그냥 중계되는 국회의원들 간의 싸움만 그냥 구경하고 아 얘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아니면 둘 다 싸우는 게 싫어 뭐 투표 안 해 뭐 잃어버리고 TV로 그냥 구경하는 민주주의에만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근데도 정 못 참으면 물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은 들었지만 뭐 그래서 대통령 바꿨으면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다시 구경 모드로 돌아가고 한국의 좀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에 좀 없어졌어요. 어떤 차라리 옛날에 그 모임이 시민 모임이나 차라리 많았어요. 약간 모순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좋아졌지만은 반면에 참여적인 활동이나 줄였어요.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장 민주주의가 그 시장 경제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냉전 시대에서 상당히 성공했어요.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도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냉전 시대에 민주주의가 그나마 더 잘 됐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왜요? 이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있고 서로 경쟁하고 의식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고 누가 잘하나. 그래서 남한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좋지 않은 일도 했지만은 그래도 심각한 빈부격차나 아니면 기업이 막대한 힘이나 가질 수 없고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계획했어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당장 야 저 북한 봐라 쟤네들 저렇게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도록 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 당시 이럴 거 그런 아니에요. 얘기 많았어요. 남한에서 있는 70만 아마 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런 북한은 있었을 모범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했어요. 당시는 교육 일반 시민도 상당히 수준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시골이라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냉전 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이 비교 대상 국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주의권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먼저 알아서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거나 기업들이 너무 시장을 독점하거나 이런 문제를 알아서 신경 써서 제도적으로 컨트롤을 좀 했는데 지금은 사실 비교 대상이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고 우리가 계속 정치인들한테만 기대면 우리 사회는 오히려 계속 악화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조직을 만들고 시민들은 충분히 정책을 파악하고 정치인들 만나서 계속 한다면은 그 마음은 스스로 힘이 더 생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제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꼭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같이 갑시다. 뭐 피켓 하나 들고 미세먼지 대책 해결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민주주의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좋아요.